안녕하세요. 지중생활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내 집 마련 1주택을 생각하지만 이게 너무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저도 불인이 시절에 좀 알고는 싶은데 좀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영어도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막막했었거든요.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어렵고 좀 너무 막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일단 불인이 눈높이에서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좀 여러 정보들이 너무 흩뿌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나에게 맞는 정보들을 알기가 좀 어렵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이게 공부를 하더라도 내 머리에 남지 않고 계속 까먹는 거예요. 이 내용도 일단 불리는 눈높이에 너무 어렵고 그리고 정보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머릿속에 남지 않고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게 내가 멍청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초보자든 아니든 이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그 과정이 좀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좀 너무 어려서 포기하고 아니면 이거 너무 막막하다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람들이 결국 그 포기하게 되는 게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내 집 마련 방법을 알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공부한 것들을 무주택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영상을 보려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에 대한 좀 준비와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차근차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내 집 마련에 한 발 가까워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무주택자라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대출 4가지 제품을 알아볼 거예요.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집을 살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서 내 돈은 적게 들고 이자로 나가는 비용은 적게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대출들이거든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그리고 LTV 80%,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특례 보금자리론,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이 될 거고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하나의 영상에서 모아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LTV 그리고 DSR 등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라면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8분짜리 영상이지만 좀 빨리 감기 하시면 금방 보실 수 있으니까 꼭 그 영상을 보시고 와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우선 오늘 알아볼 대출의 종류는 크게 4가지입니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생애 최초 80%, 일반 생애 최초 LTV 80%,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 대출인데요. 여기서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정부 정책 상품으로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한국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또 보금자리론 생애 최초 80%는 얼마 전 11월 말에 갓 출시된 따끈따끈한 정부 지원 대출이에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볼 거고, 그 외에 저희 적격대출이라는 것과 내년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특례 보금자리론, 이게 정말 며칠 전에 발표된 내용인데 저는 이 대출 상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도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대출의 특징을 요약해보면요. 디딤돌 대출은 이 모든 대출 중에서 금리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대출에 드는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정부 정책 상품이라서 좀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 DSR을 보지 않아요.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소득에서 좀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자체가 뒤에서 보겠지만 너무 낮아서 이걸로 살 수 있는 집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제품이기도 해요. 두 번째로 보금자리론 생애 최초 80% 제품인데요. 영상을 만든 현재 기준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훨씬 높아졌고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소득 대비 좀 대출을 크게 받을 수 있어요. 내 소득 대비 대출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3번 생애 최초 LTV 80%. 원래 보금자리론의 생애 최초가 나오기 전에는 이 생애 최초 LTV 80%가 가장 혜택이 좋았어요. 저도 제가 집을 이걸로 샀다고 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원래는 대출을 가장 많이 해주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제품이었는데 보금자리론 또 생애 최초가 나오면서 좀 금리면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밀렸지만 그렇지만 보금자리론을 못 받으신 분들에겐 대안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서민실수요. 내가 소득이 꽤 되고 그리고 서울에서 6억에서 9억 사이 정도의 좀 고가의 집을 사고 싶다 할 때 가장 유리한 대출입니다.
그 외에 적격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적격대출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서 이게 뭔지만 잠깐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 거고, 지금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갓 발표된 정말 따끈따끈한 특례보금자리론, 이름이 특례인 만큼 대출 한도와 혜택을 정부가 파격적으로 풀었어요. 2023년 초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 이 혜택을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이 대출들을 각각 알아볼 텐데 보기 전에 내가 현실적으로 목표해 볼 수 있는 집을 가상으로 하나 잡아보세요. 잡아보시고 다음의 조건들을 비교해 가면서 보신다면 그냥 영상을 보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대출을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사총사입니다. 먼저 디딤돌 대출인데요.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가장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15에서 3% 정도고, 다만 대출 한도가 내가 미혼이냐 그리고 신혼부부냐에 따라 다른데, 안타깝게도 저 같은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에는 한도가 1.5억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 상품인 만큼 DSR, 나의 소득 대비 총 대출 원리금 비율도 안 보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낮아도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기는 좀 유리합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규모를 봐야 하는데요. 여기서도 미혼이냐 아니냐로 좀 차별을 둬요.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는 3억 원 이하 집만 가능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5억 원 이하 집만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3억 원 이하의 집, 빌라 말고 과연 아파트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제일 저렴하긴 하지만 한도가 너무 적어서 현실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보금자리론인데요. 얼마 전에 11월 말에 정부에서 보금자리론 생애 최초 집값 최대 80% 상품을 내놨어요. 이게 진짜 따끈따끈한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거냐면, 기존의 일반 보금자리론은 집값의 70%까지밖에 대출을 해주지 않았고 한도도 3억 6천만 원까지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지역에 집을 사든 상관없이 내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을 하는 사람이고 소득이 7천만 원 이내일 경우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한도도 기존 보금자리론의 3억 6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까지 높여졌어요. 기존의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는 세 번째, 여기 생애 최초 LTV 80% 밖에 없었거든요. 저도 이 방법으로 집을 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DSR이 완화된, 그러니까 소득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대출 상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라면 집을 살 때 가장 내 돈이 안 들면서도 내 소득 기준도 까다롭게 보지 않는 대출 상품이 이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인 거예요. 넘어가서 일반 생애 최초 LTV 80% 대출을 좀 마저 설명드리면, 이 대출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상품이 아니라 대출도 시중은행 가서 받는 일반적인 대출이지만 대출 한도를 집값의 80%까지 우대해준다는 정책입니다. 보금자리론 대비해서는 소득 제한은 없는 대신에 DSR 40% 규제가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어요. LTV 80%로 대출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본인의 연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대출 한도를 높게 받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 실수요자 대출을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서민 실수요자 대출은 이름 때문에 내 생활이나 소득 면에서 좀 열악한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사실 서민 실수요자 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무주택 세대주로서 오히려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보다 소득 조건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서민 실수요자 대출은 기존 규제 지역에서 LTV를 20% 더 높게, 그래서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려는 집이 규제 지역에 있고 내가 생애 최초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려해 보시기 좋은 대출입니다. 조정지역은 8억, 규제지역은 9억의 집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4가지 제품을 봤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이 4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한 대출 정책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이제 그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적격 대출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적격대출이란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에요. 기존의 적격대출이 유명했던 이유는 낮은 금리 상태에서 이거를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명했었는데요. 금리가 시중금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30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적격대출은 약간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며칠 전 정부에서는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그리고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년 초에 1년 동안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기존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이었던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 대출이 제공했던 더 낮은 금리 혜택과 적격대출의 고정금리 혜택을 합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론에는 이 고금리 시대에 집을 사는 우리 취약계층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건지 알 수 있어요. 먼저 특례 보금자리론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9억 원 이하의 모든 주택에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원래 있던 소득 제한이 없어졌고요. 또 대출 한도도 5억 원까지 상향이 되었어요. 이 5억 원은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 한도가 4억 2천만 원인데 이것보다 더 높여진 금액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8% 이상의 주담대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4%대의 매력적인 고정금리로 대출을 제공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DSR 규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이 정책이 시행되게 되면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소득과 상관없이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소득이 5천만 원인 제가 7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은 6억까지의 집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고 대신 생애 최초 LTV 80%로 대출을 받아보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7억짜리 집에 5억 6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계산해보니까 이미 DSR이 40%를 훨씬 초과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5%로 가정하고 30년 만기로 계산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최대 금액은 3억이 조금 넘거든요. 결국 내가 7억짜리 집을 살려면 제 돈이 약 4억은 필요한 거죠. 근데 만약 제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4.3%로 가정하고 보금자리론의 최대 대출 기간인 40년으로 했을 때 저는 DTI 60% 내에서 대출을 5억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7억 원짜리 집을 1억 4천만 원만 제 현금이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원래 제가 계산했던 시나리오보다 2억 6천만 원이 더 대출이 나오는 셈입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내년 초 2월부터 약 1년간 시행이 된다면 기존 대출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었던 6억에서 9억 사이의 집들, 수도권 또는 광역시내 매력적인 위치의 주택들을 구매하는데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대출은 더해주고 금리 부담은 낮춰주고 여러모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서 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으로 보여요. 확실히 부동산 경기가 바뀌니까 여러 규제를 정부가 풀어주고 있는데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도 내가 이런 기회에 살 수 있는 집이 있을지 눈여겨보시고 관심 있다면 미리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대출 4가지 종류를 봤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나는 어떠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을 받았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비용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면서 나중에 내가 목표한 집을 산다고 했을 때 돈이 얼만큼 필요한지 계산해보고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 집을 사는 방법을 알게 되면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또 그거에 맞게 내 소비나 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제가 조금씩 소비를 절약한 방법, 지출을 관리하는 가계부 작성 방법 이런 것들 궁금하시면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또 도움되는 내 집 마련 방법으로 찾아올게요. 저희 모두 조금씩 공부해서 내 집 마련, 자립하는 힘을 길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da-da-da, ba-da-da-da.
What if we could plan it out? Cabo for a week, Paris for a day, oui. You can come and be my babe, you can see what a gentleman I am. Yeah. What if we could plan it out?